예, 방금 소개받은 삼성물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동훈입니다. 제목이 사실은 되게 거창하고 좀 길잖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다만 사실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서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이후에도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는 조금 뭐 아까 우리 노동부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ESG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또 건설 회사하고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좀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주제로 좀 잡아봤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건설회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건설업의 주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발주처, 그 다음에 원청사, 그 다음에 협력사 이렇게 세 주체가 건설의 주요 이제 주체라고 인식을 좀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나가면 사실 투자자가 있죠. 투자자. 물론 발주처도 투자자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주처의 투자금을 제공하는 이제 금융계라든가 기타 투자자가 있는데 그런 이제 투자자도 하나의 주체라고 보면 크게 이제 네 주체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 발주처, 그다음에 원청사, 그다음에 우리 협력사. 네 주체가 이제 안전활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투자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관심이 좀 없었죠. 우리 스스로도. 근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또 ESG 측면의 안전활동이라는 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뭐 ESG라는 거는 사실 요즘에 최근에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단어지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CSR 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법규에 대한 준수,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해결 이런 쪽이었다 그러면 ESG에서는 그보다 좀 한 단계 나아가서 결국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좀 기업이 생존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의무 사항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ESG는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ESG가 세 분야잖아요. 환경, 사회, 그다음에 지배 구조 이렇게 세 구조인데 그 중에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요 두 번째 이제 사회 S가 이제 뭐 세이프티는 아니고 근데 소셜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기업의 첫째적인 가치가 이제 이윤 추구죠, 그렇죠? 여기도 다 우리 각 사에서 오셨는데 이윤 추구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에 대한 추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런 재무적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는 이 비재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치를 이제 갖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SG 경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윤을 많이 추구하고 여러 가지 기업이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ESG 측면에서 고려를 안 하면 그 기업은 앞으로 이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E로 대변되는 환경적인 요소이긴 하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후에 대한 부분들, 탄소 배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S, 소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이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활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의무 사항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이제 생존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들이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세부 사항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체들이. 그중에 투자자의 주체, 투자자의 역할, 또 요구사항, 그다음에 발주처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시공사의 요구사항, 또 결국 이제 협력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 그게 이제 현장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예전에는 그냥 나는 돈을 투자할 테니 당신들이 알아서 안전한 건물을 그 기한 내에 좋은 품질의 건물을 지어주세요라는 게 이제 아주 전통적인 이제 건설업의 투자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이 발주처 이전에서 은행에서 돈을 줄 때 얼마나 안전하게 공사를 할 겁니까라는 부분들을 안 물어봤죠. 그렇죠? 아니 돈 주고 제때 이자라든가 원금 회수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를 안전하게 어때까지 뭐 문제 없이 지어주세요라고 얘기는 이제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ESG 측면에서 투자자가 그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ESG 측면에서 이 돈을 당신한테 투자를 할 때 이게 크게는 우리 사회적인 기여, 그 다음에 이 지구의 환경에 반하지를 않는지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발주처에서는 똑같이 내가 돈을 투자를 받으려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요구사항들을, 요구하는 수준들을. 그럼 또 발주처에서는 이제 시공사한테 언제까지 어떤 품질의 건물을 지어주세요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ESG 측면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사고를 내면 안 됩니다. 또 모 발주처 같은 경우 사고를 내면 위약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품질의 좋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나거나 관련 법규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한 위약금 조항도 있는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발주처에서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원하니까. 그게 또 한 단계 나아가면 건설회사에서는 우리 협력사한테 안전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를 요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은 있죠. 공기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원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전에는 그냥 어느 금액에 언제까지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원청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협력사에서는 참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원청사 아니면 그 현장 소장의 방침에 따라서 잘 따라주세요. 잘 협조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협력사는 아주 그냥 훌륭한 협력사로 인정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경영의 이제 주체고 지금은 여기 계신 우리 특히 코샤 협의체의 인증 회사 정도면 굉장히 규모도 크고 안전관리 체계도 잡혀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을 포함해서 우리 협력사들도 이제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푸시를 하는 거고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각 주체별로 안전활동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제 건설뿐만이 아니라 건설은 그 중에 한 분야고 모든 업종에서 다 같은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사회 또 회장님 해서 경영층에서 ESG 경영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최근에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은 외부 다른 업종뿐만 아니라 건설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설업도 몇 개 이제 주요 이제 메이저 회사 중심으로 ESG 위원회 또 ESG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론화하고 있고 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적인 측면 또 최근에는 아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강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것들이 의무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교육하고 근로자가 잘 행동해 주길 바로 이런 게 아니라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또 우리 원청사만의 활동이 아니라 협력사하고 어떻게 상생할 건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지금 협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투자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지금 많이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ESG 측면에서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계층에서 모든 주체에서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주요 주체, 환경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셜, 사회적 부분들에서 크게는 사실 안전에서 얘기를 하면 사고 예방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들이 원청사의 중심이 아닌 협력사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고 그의 측면에 따라서 지금 안전활동을 강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죠. 오늘 아까 그 고용노동부 우리 박상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건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른 토론회 때는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이 되잖아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시행령에서도 한 12가지, 13가지의 꼭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시행령에서 명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경영자를.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중대재해가 발생을 되면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예방의 측면으로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어려움 많이 있지만 안전보건 경영체계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의 역할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 하니까 이건 원청사만의 활동인 거냐? 물론 이거에 대한 이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 책임자는 원청사뿐인가? 그럼 우리 협력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이 제대로 공기도 보장 안 해주고 원가도 제대로 안 주고 그 다음에 무리한 작업 지시를 하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원청사의 책임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 협력사는 사실은 뭐 건설업의 구조상 근로자의 채용과 그 다음에 관리와 모든 직접적인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쭉 보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사업주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사업주. 아마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뭐 시행령, 시행규칙 뭐 쭉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사업주라는 단어예요. 사업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한 130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300번.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업주는 누구냐? 이게 원청사만의 사업주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를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또 관리하는 우리 협력사도 사업주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주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아까 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게 뭐 원청사만의 활동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협력사만의 활동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우리 코샤 협의체, 코사 협의에 나올 정도의 우리 협력사라고 하면 안전에 대한 마인드와 투자와 관심과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원청사와 우리 협력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각 회사마다 고민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사례 중심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사실은 안전활동이 그 다음에 사고가 원청사만의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청사의 안전 수준은 우리 협력사의 안전 수준이 원청사의 안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같이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그 다음에 또 협력사 우리 경영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근로자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그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효과적인 거냐 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면 결국은 사고가 줄어들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 10개사에 대해서 우리 협력회사의 안전 활동에 대해서 한번 좀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결론은 여기 계신 이제 코샤 인증사와 또 그렇지 않은 사하고 차이는 사실 많이 나요. 그래서 경영자의 관심이라든가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이런 한 6개의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는 우리 협력사가 안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파악을 좀 했는데 코샤 인증사와 그렇지 않은 사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고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안전보험 경영 체계를 어떻게 확대할 건가,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서류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각 협력사들과 같이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작동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뭐 이런 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코샤 MS로 대변되는 우리 안전보험 경영 체계를 어떻게 원청, 협력사 같이 다 같은 기준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동료 방안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등록할 때 뭐 가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좀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원제도, 협력사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협력사가 자율안전 역량을 갖추어야 결국은 안전이 확보된다. 그렇다고 이 부분들이 뭐 협력사에 뭐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결국은 협력사의 안전이 원청사의 안전이고 협력사의 수준이 원청사의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저희 사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회사들이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서 저희 이제 원청사들과 그 다음에 우리 협력사, 우리 코샤 협의체로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하면 이런 사고 예방이 좀 더 한 발 한 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잘하는 것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있고 강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기술력이 엄청 높은 회사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회사의 분위기가 아주 좋은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점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계속 갖춰야 되고 가장 약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들. 그런 가장 약한 부분들이 어딘가를 좀 찾아서 그것들을 개선해야 수준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가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여기 계신 같은 회원사 분들 같이 고민해서 그런 약한 부분들을 같이 찾아서 그것들 해결하면 결국은 건설업이 사실은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사고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전환을 시키려면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각 우리 협력사 협의회 찾아뵙고 같이 협의 드리고 개선 방향을 찾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